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상원 변호사님 모시고 대선 전국의 핫 이슈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3일 저녁에 예. 2시간 동안 그렇죠. 첫 사자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 전체 그 시청률이 한 39% 나왔더라고요. 예, 예. 많이 나온 것이죠. 최근에 예. 뭐 여론조사라든가 또 TV 시청률 조사를 보면은 뭐 방송 3사 그러니까 공중파 3사가 이렇게 생중계를 했는데 세 개사를 합친 게 이제 39%니까 한 개사당 평균 13% 나왔으면은 요새 공중파 뭐 10% 나오면 아주 잘 나왔다 그러니까. MTV 같은 경우는 뉴스 시청률이 1.5%라는데 예. 거기에 비하면 뭐 39% 나와서 아마 KBS가 제일 많이 나오고 SBS가 한 7, 8%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지난 15대 때 처음 TV 토론이 시작이 됐는데 당시에 이해창, 김대중, 이인재 이 3인이 토론을 처음 했는데 57.7% 무려 60% 가까이. 두 가구 중에 한 가구는 다 봤네요. 예, 다 봤다고 봐요. 사실은 뭐 39%를 봤다는 것 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봤다는 얘기거든요. 대단한 거죠. 예,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소문난 잔치가 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좀 내용이 그렇게 뚜렷한 것은 없었지 않느냐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자 토론이 원래 서울 전에 양자 토론을 해서 맞짱을 좀 붙는 것을 국민들은 좀 보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3, 4위 그 사람들까지 다 같은 시간에 할애해 갖고 하는 거 국민들은 좀 짜증 진짜 될 사람이 한 2시간 그냥 맞짱을 붙어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놓고 미국 대선 토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의 실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어제 이제 첫 토론이 열렸고 본선이 들어가면은 선관위가 의무적으로 3번 하는 토론. 그래서 그 중간에 혹시 한 번 정도 더 하는 기회뿐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로 간복이랄까 뭐 첫 토론이니까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시원한 것은 없었던 것 저는 좀 답답하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일반 국민들이 39% 나온 거는 뭔가 이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싫어하는 후보가 어떻게 말하고 이걸 갖다가 보기 위해서 했지만 저는 뭐 아예 이건 처음부터 특히 사자 토론에 대해서 한다고 그럴 때 별로 알맹이는 없을 것이다. 결국 자기 주장만 하다가 그다음 상대방의 진짜 핵심을 찌른 질문에는 피해 나가고 그런 식으로 꼭 되더라고요. 별로 의미 없는 토론이고 그냥 고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선보이는 국민 앞에 직접 이때까지는 이제 혼자서 무슨 기자회견 그다음 뭐 발표 그러니까 일방적인 그 자기 말의 전달이었는데 이번에는 토론을 통해서 서로 상대방의 허점을 갖다가 공격하고 이런 거였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토론 자체가 있죠. 방송 뭐 심의위원회, 윤리위원회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주 적나라하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필요 이상으로 이걸 심하게 통제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자 토론에 대해서 별로 그 큰 비중을 안 뒀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이제 스스로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보통 자기 편 사람이 할 때는 잘 안 같고 상대방이 하면 저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이번에 아주경제라는 신문에서 그래도 이제 저보다 훨씬 정치적 식견이 뛰어난 뭐 박상병 교수라든가 그다음 신율 교수라든가 네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감, 그다음 주도권, 그다음 매력 이런 걸 쭉 물어보니까 제가 이거는 뭐 다 외울 수 없는 그 보고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5점 만점에 윤석열 후보에게 3.76을 줬어요. 4명 전부 다 합친 그 점수가. 그다음 이재명 후보가 3.44.
그런데 심상정 후보가 오히려 3.64로 이재명 후보가 높고요. 심상정 후보는 벌써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상당히 또 꼴찌에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명확하게 이 얘기를 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1, 2위는 양강은 몸조심해야죠. 좀 몸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심상정 후보야 그런 거 없잖아요. 있는 대로 콱콱 찔러대면 뭐 되니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후보니까. 그다음 안철수 후보가 의외로 3.48. 1등이 윤석열 후보 3.76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총 점수에서는 이재명 후보 꼴찌를 했어요. 물론 네 분의 그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아니, 제가 보더라도 어제 그 토론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약간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도 보이고 특히 답변에서 이제 동문서답이 너무 많았습니다만 아마 그 이전에 바로 오기 전에 부인 문제로 사과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심리적으로 많이 그렇죠. 위축돼 있을 건데다가 본인은 뭐 토론의 달인이다 하면 사실은 가면 그게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잖아. 내가 잘해야 하는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제가 보더라도 좀 뭔가 여유가 없고 뭔가 조금 하거나 지도자의 품격으로서는 그렇게 돋보이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내가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 토론의 주도권을 누가 지었느냐. 이것도 이재명 후보는 3.6이고요. 그다음 윤석열 후보가 4.1을 받았습니다. 4명 중에서 뭐 아주 현격한 차이에 주도권을 그 윤석열 후보가 쥐고 있다. 나머지는 뭐 전부 다 점수가 거의 유사합니다. 안정감은 이재명 후보가 3.4, 그다음 윤석열 후보가 4.0. 그러니까 4점을 안정감에 4점 받은 후보는 윤석열 후보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도권하고 안정감이었는데 이런 데서도 지금 다 1위를 한 거 아니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게. 비슷하다가 아니고 뭐 0.12 차이 같으면 뭐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네 분이 전부 다 중립적인 분도 있고 그 중에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박상병 교수 같은 분도 있고 뭐 신율 교수는 저도 방송을 YTN에서 많이 했지만 어떤 성향인지 보수 성향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입장에 있었는데 4.2와 3.6이니까 주도권도 많이 차이 나고 그다음 안정감도 3.4와 4.0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머지는 뭐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경제죠. 아주 경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좀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제 토론에서는 알맹이는 없었지만 이 토론에 임하는 자세의 문제였거든요. 어제는요. 여기서는 윤석열 후보가 압도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특히 TV 토론은 말의 내용도 물론 뭐 사람들이 보지만 그 이미지라든가 태도 이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영상이라는 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TV가 중요하죠. 어제 보니까 과거에는 윤석열 후보가 무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은 뜸을 들여서 뭐 그러면서 되게 이제 그게 오래된 그 검사 생활을 한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싹 없어졌더라고요. 바로바로 탁탁탁 대답을 준비를 하고 많이 했구만요. 대답을 하고 이제 그런 태도를 고쳤고 또 하나는 도리도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도리도리. 딱 이 카메라를 그건 한참 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조금 했거든요. 지금도 뭐 기자들 얘기할 때는 도리도리를 하는데 어제는 딱 카메라를 보고 하니까 상당히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점수가 높았네요. 또 상당히 여유가 있더라고요. 여유가 있게 이렇게 답변을 하고 저쪽에서 곤란한 질문을 하더라도 웃으면서 이렇게 넘기고 그런 면이 아마 상당히 안정감이랄까 주도권의 문제에서도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주도권을 쥐었다기보다는 질문이 윤석열 후보로 거의 쏠린 경향이 있어요. 1등 후보한테 돌리죠.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거의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아마 60-70%는 윤석열 후보로 질의를 하고 한 20-30% 이재명 후보로 오니까 이재명 후보는 자기한테 질문이 안 오니까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서 있으니까 좀 민망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어제 토론하고 나서 아침에 쭉 SNS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거기서 많이 나오는 게 아리백. 아리백.
사실 아리백에 대해서 그 윤석열 후보한테 물으니까 윤석열 후보 처음 듣는 단어니까 뭐라고요? 그냥 아리백이다.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건 무슨 말이냐? 결국 이제 영어로 리뉴어블 에너지 100%란 뜻인데 재생에너지.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양론이 갈리지만은 제 평가는 그렇습니다. 제가 고 교수님 아시지만 지금 제가 외국 잡지를 읽고 CNN을 본 지가 26년이 지났는데 어제 처음 알았어요. 알리백. 나도 처음 들었습니다. 예. 아마 우리 국민 중에 아리백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일까 궁금한데 이게 지금 아리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의 초조감이 드러난 거였다 저는. 이 아리백을 갖다가 아니 재생에너지 100%로 하자는 캠페인이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면은 충분히 대답할 수 있고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재생에너지란 바람, 풍력하고 그 태양광 이런 정도인데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저는 왜 그랬을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초조감의 발로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거 국정 운영 능력. 그다음 윤석열 후보를 갖다 뭘 모른다고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진보 쪽에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국민 99.9%가 모르는 알리 100. 이걸 갖다가 누구는 계란이 100개냐고 알이 100.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SNS를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을 갖다 한 거는 본인을 내세우고 윤석열 후보가 저 정도로 모른다. 뭐 재생에너지라든가 그걸 부각시키려고 한 건데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있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아는 체 할 때 반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아는 체 하더라도 보통 어떤 일반적인 국민들도 귀동량은 좀 했을 정도 내용을 가지고 물어봐야지. 아주 특수한 분야, 기후 뭐 재생에너지 뭐 그런 분야에 있어서 아주 전문가들만 하는 그런 얘기를 딱 들고 나와서 그거 아느냐 하면은 모르죠. 재생에너지 100%란 건 저도 이야기하면 알겠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재생에너지 100%라 그러지 않고 그 사람들이 약자로 쓰는 알리 100이라고. 이건 저는 진짜 저도 이재명 후보만큼 공부를 했고 재판을 23년 하면서 많은 걸 겪었고 지금 뭐 이렇게 한 상태, 저도 모르는데 제가 뭐 특별히 모르는 것도 아니고 고 교수님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전혀 처음 그래서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든가 이재명 후보를 갖다가 골수로 지지하는 사람 외에는 이거는 잘못된 질문이었다. 질문 자체를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고 이거는 너무 현학적으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질문에 불과했다. 여기에 대해서 중립적인 분들이라면 많이 반감을 가졌을 것이다. 그거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한테 큰 데미지를 줬을 것이다. 그런데 반면에 윤석열 후보가 모른다고 했어요. 설명 좀 해달라고. 근데 저는 대선 후보로 1위 후보로서 그것도 TV 토론에 나선 분이 그거 잘 모르겠다 해달라. 이거는 정말 국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품격이 느껴지더라. 왜냐하면 사실 뭐 대통령 후보라 해서 모든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는 평생 검사하신 분이고 그동안 정치 입문해 갖고 나름대로 이제 학습 능력이 뛰어나니까 많은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을 했겠지만 그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대통령이 뭐 진짜 천재 아니라 무슨 천재가 뭐가 아니더라도 나와도 자기 분야 몰라요. 천재도 자기 분야만 잘 알지 나머지 분야 모르거든요. 우리도 박사라고 하지만 언론학 분야도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한 그 분야 외에는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 질문했으면은 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괜찮네라고 할 건데 아주 그 윤석열 후보를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 전문 용어인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쓰는지 그 어떤 환경운동론자들이 그렇지만 뭐 그건 좋은데 거기에서 이재명 후보는 실점을 했고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득점을 했다. 딴 사람 볼 때는 모르는 거 모른다 하는 게 알려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뭐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공자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아는 걸 안다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모르는 걸 갖다가 자기가 남한테 잘 보이려고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그게 신뢰를 잃는 거거든요. 저는 국가 지도자로서 있죠. 이건 중요한 덕목이었다. 이걸 딴 분들은 어떻게 좀 가볍게 볼지 몰라도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나는 모른다. 그게 뭐냐고 묻는 데에서 어떤 진솔한 면
그리고 국가 지도자로서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면. 예. 여기서는 아주 큰 거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조금 윤석열 후보가 조금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 사실 경선에서도 그게 나왔다고요. 그 주택 청약 가점 문제, 뭐 가점 저도 문제. 사실은 저도 집이 있기 때문에 청약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84점이 만점인 걸 저도 몰랐습니다만은. 저도 모르죠, 뭐. 근데 이제 경선 과정에 다 나왔으면 있죠. 네. 이게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어야 하는데 40점? 이렇게 했다고요. 네. 그 이제 안철수 후보가, 물론 안철수 후보도 사실 뭐 천 몇백억 대의 재산을 가진 분이 청약하는지 는 모르겠지만 별로 관심이 없는 분야인데 사실 사람이 자기가 관심이 없는 분야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주택 청약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부동산 워낙 국민들 문제가 관심이 워낙 크니까. 국민적인 관심이 그래서 크니까.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이 모르더라도 그 부분 같은 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알았으면 좋았는데 또다시 무심하게 지나다가 어제 좀 공격을 당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어제 플러스 되는 면도 있었고 마이너스도 있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이 주택 청약 점수 이거는 좀 사소한 문제였다. 오히려 좀 전에 알기는 좀 어디서 알았던 것 같은데 84냐 40이냐 이것에서 헷갈려가지고 그냥 40에다가 바로 84인가 예, 그렇게 84 얘기. 네 맞아요 84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본인도 관심이 없어요, 외우기는 내가 외웠는데 그게 예. 다 지금 머리에 들어옵니까?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예. 그래서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죠. 예? 결론을 내리자면은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걸 윤석열 후보가 모른다. 예. 그거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건 근데 문제죠. 국민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걸 후보도 모른다.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아주 무시하다 할지 몰라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아주 저는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어제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도 뭐 윤석열 후보도 상당히 집요하게 질문을 했지만 예. 또 심상정 후보라든가 안철수 후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물었어요. 몇 차례. 예.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피해 나가 버리는, 물론 본인은 그게 이제 전략으로 무시 전략인지 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전략적인 그런 답변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특히 윤석열 후보 관계에서는 너무 동문서답을 네. 해버린 것 아니냐. 대장동 물었는데 뭐 저축은행 저축은행 얘기하고 아버지 집 판 거 그 예. 얘기 해버리니까 또 무슨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 얘기하면서 뭐, 예. 뭘 김만배가 내가 한마디 무슨 하면은 카드를 뭐, 갖고 예. 있는데 한마디 하면 죽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대한 답변을 좀 국민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국감에서 한 얘기하고 그동안 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여전히 의문이 지금 해소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기회에 국민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하고 할 수 있는 한 자기로서의 그런 방어를 했었는 게 더 좋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통문서답하고 넘어간 게 과연 국민에 대한 애이냐.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게 경제와 민생, 뭐 미래를 얘기하자고 하는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경제와 민생 미래를 얘기한 내용이 없다 이게 아리백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재명의 뭐랄까 저는 상당히 성남시장도 오고 경기지사도 오고 뭐 국정에 직접 큰 틀에서 국가 경영에는 참여를 안 했지만 내용 있는 알맹이 있는 무슨 내용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야 미천이 별로 없네. 특히 디지털 분야에 135조를 투입해서 2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로드맵이 뭐 있느냐. 답변이 뭐 내용이 없어요. 에너지 무슨 고속도로 그냥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전혀 그 분야에 대한 확실한 그런 설계와 계획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재명 후보가 있죠. 어떤 그 경기도 지사 조금 하고 성남시장 했죠. 예. 어떤 지역 문제에 관해서 이제 그 어떤 인기를 얻는 정책들을 많이 펼쳤죠. 예. 뭐 무상 교보까지 시작해 그다음 뭐 경기도 지역 화폐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그런 그 정책들이 있죠. 무상 교복
이거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네, 다 그렇죠. 예. 예. 그다음 지역 화폐도 이번에 남양주 시장하고 한번 이번에 싸운 게 있잖아요. 예. 조광한 씨인가요? 조광호 씨. 예, 싸운 거 있지만은 그것도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감사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예. 이런 거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자기가 말하는 민생, 미래 이게 알맹이가 있는 게 아니고 예. 모든 게 포퓰리즘에 근거해서 인기 얻는 정책 이런 것만 계속 펴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가 장래 먹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가 없어요. 예. 자기는 그냥 펴왔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모든 정책은 진정한 국가를 위한 것이라보다는 내가 정치적으로 성공하는데 필요한 사이다 발언 예. 아니면 사이다 복지 이런 거에 치중해 있으니까 이게 알맹이가 없고 바탕이 없으니까 이 토론에서도 알맹이가 있을 수가 없죠. 예. 예, 그래서 예. 말씀하신 대로 그 토론의 내용이 질이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추상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자기가 전부 뭐 추상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네거티브라 그러지만 있죠. 저는 그걸 단순한 네거티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 통해서 아까 저는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이 신뢰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게 대장동 사건으로 뭐 유동규가 처벌받고 김만배가 처벌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서 이 대장동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열심히 파고들고 하는 게 이재명 후보를 믿을 수 있는 후보냐 예.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한 그 자료로 예. 대장동 문제를 들고 나와서 열심히 묻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아예 대답을 안 해버리고 예. 이번에 어느 언론에서 그랬더라고요. 동문서답의 끝판왕이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나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도 유체이탈 화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직접 뭔가 구체적인 답변을 할 문제는 엉뚱한 대답을 해버려요. 포커스를 옮겨버리고. 예. 그러니까 아니 대장동에 대해서 자기가 그 설계했다고 이야기했고 그래놓고 유동규 나 모르는 사람이 그랬고 처음에는 그랬으면 그게 나중에 바뀌었으면 그 바뀐 이유를 설명해야죠. 내가 어떻게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다든가 뭐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그 윤석열 후보 그 아버님 집을 갖다가 그 김만배 쪽에 샀네? 이거하고 샀을 수 있겠죠. 샀겠죠. 샀다고 나와 있고. 근데 그게 대장동 문제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게?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그 핵심은 특정 그런 민간업자에게 1조 원의 이익을 준 그 설계를 당신이 했는데 그 부분에 설명을 하는 거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투기 세력과 결탁한 공범이냐 아니면은 투기 세력에 활용당한 무능이냐 예. 둘 중에 하나 아니냐 그렇게 지금 몰아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런 중요한 시간에 귀중한 시간에 뭐 옛날 얘기 가지고 얘기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느냐 미래 얘기자 했는데 그러면 미래 얘기를 했어야 하고 알맹이 있는 미래의 비전이 나왔어야 하는데 뭐 거의 없었다 이 말이에요. 말만 했을 그렇죠. 뿐이지. 그 알맹이가 없으니까. 예,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는 민생과 경제와 미래를 얘기했다 이렇게 하는데 말 세 마디는 한 것이죠. 예. 세 근데 마디만. 내용이 있어야죠. 예. 어제 또 토론에서는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라든가 또 공무원을 자기 개인 비서로 이렇게 예. 쓴 문제 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상당히 날카로운 예. 공방이 있을 걸로 예상했는데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서로 짜고 안 한다. 아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네. 사실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김혜경 씨의 그 그 공무원 7급 공무원을 마치 뭐 일부 언론에서 몸종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그렇게 부린 거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큰 문제고 이거는 이번 선거판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큰 문제로 보이는데 공격을 별로 안 했잖아요. 예. 이거는 결국 그렇게 하면 또 김건희 씨 문제가 이재명 측에서 공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로서는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김건희 문제로 이제 좀 사그라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녹취록 뭐 방송하면서. 근데
또 꺼내가지고 국민들 머리에 각인시켜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예 공격을 안 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측으로서는 이게 뭐 그 문제 나와봤자 네. 자기가 훨씬 공격을 많이 당할 건데 김건희 문제 꺼내봤자 그러니까 안 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두 후보가 해야 되는데 네. 두 후보도 어떻게 그냥 허지부지 그냥 그렇게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양강 후보는 동병상련이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면이 있죠. 또 하나는 두 후보 입장에서는 서로 공격을 해봤자 득될 것은 없고 없다. 자칫하면 역풍만 불 예, 가능성이 예. 높은데 다른 두 후보 그러니까 안철수 심상정 후보도 부인 문제를 대통령 후보 선출하는 게 아닌데 그 예. 짧은 시간에 예. 또 부인 문제 가지고 예. 티격태격하면 모양새가 좋지 그렇죠. 않다. 빠지죠. 예. 자칫하면 오히려 자기한테 마이너스로 예, 득점이 아니라 실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막 그렇게 생각하는 네거티브 또 한다. 예, 그 자리에서 그냥 무슨 짜고 한 건 아니지만 아닌데 좀 득실을 생각한 거죠. 예, 그런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어쨌든 어제 뭐 첫 TV 토론이었는데 앞서 말씀 뭐 하신 대로 그렇게 크게 말 실수한 것도 없고 예. 또 그렇다고 해서 결정차도 없고 예. 어떻게 보면은 빈수레가 요란한 소문난 잔치가 됐는데 어제 토론 결과를 보고 그 토론이 이제 중요한 것은 시청자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그게 의사 결정에 예,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크게 영향을 네? 미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제 첫 술에 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어제 사자 토론을 하는 것을 보면은 앞으로 뭐 서너 번 남은 토론도 아마 시청률이 더 떨어질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 네. 오히려 선관위가 그렇게 뭐 방송 중계를 양자 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못하게 이렇게 유권 해석을 했는데 오히려 양자 토론을 하든가 교차 토론. 그렇죠. 뭐 윤석열, 이재명뿐만 아니라 윤석열하고 무슨 안철수하고도 하고 이재명하고 또 뭐 안철수하고도 하고 이렇게 교차 토론이라도 좀 하게 해서 물꼬를 좀 터줘야 제대로 된 그런 토론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네,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토론이 있죠. 결국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자기들 모습을 그냥 내 후보가 자기들 본래 모습을 그냥 보여준 거에 불과해요. 예. 이재명 후보 이렇게 뭐 옛날에 누가 미꾸라지처럼 잘 도망다니고 현란한 말솜씨 예. 그 대신 알맹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다음 윤석열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지나갈 것이다. 뭐 그런 대로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좀 더 그 룰을 바꿔가지고 아니 윤석열 안철수라고 해가지고 있죠. 그냥 그 뭐 서로 감싸주는 토론한다고 절대로 생각 안 되거든요. 거기도 피 튀기는 토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예. 그러니까 그런 토론 방식을 바꿔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제 토론에 대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뭐 응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별거 없네. 의미가 없네라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은 앞으로 이어질 토론에는 이제 어제는 뭔가 기대를 했을 거라고요. 뭐 물론 자기 본래 모습대로 나오겠지만 그래도 뭔가 대장동 문제도 그렇고 네, 큰 한방 있지 않겠나 있어가지고 한 후보가 거의 넉다운을 당하지 않겠느냐. 예, 목발 짚고 나오고 목발 짚고 그랬는데 어제 전혀 그런 모습을 못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시청률은 떨어질 것 같고요. 결국은 어제 그 상태에서 고착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TV 토론이 남은 대선 기간에 중대 변수가 될 것인가. 다만 또 TV 토론을 하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말 실수가. 말 실수죠. 근데 어제 지금 말 실수하신 분은 거의 없죠. 없었죠. 예. 윤석열 후보도 아주 정제된 예. 그런 토론을 했고. 그렇게 너무 기계적인 예. 균형을 지금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죠. 국민들 요구는 전혀 도외시하고 예. 어떤 그 기계적인 균형. 네 명을 똑같이 둬가지고 사실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윤석열한테 물어보고 싶고 그렇죠. 그 사람들 말 듣고 싶은 게 훨씬 많은데 예. 이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들 말까지 다 들어줘야 되니까 예. 이게 문제였죠. 그렇습니다.